이번 시간에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셨으니까 이제 처음에 부딪히는 문제가 그 홈페이지로 고객이 들어와야 되는데 어떻게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가 이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일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하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일단 광고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광고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많이 부담도 되고, 광고는 다 선불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될까, 이런 믿음도 안 생기고, 그래서 힘들 거예요. 저도 처음에 그랬었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광고가 어떤 게 있는지 배우시고, 그 다음에 광고를 또 우리 헤어룸은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가르쳐 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자신감이 얻게, 자신감이 생기게, 그렇게 교육을 할 겁니다. 목요일마다 이런 광고 교육을 하는데, 그래도 이 광고 교육을 듣고 가셔가지고 잘 살아남으세요. 이제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계속 하고 있어야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면 계속 하는 방법은 없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늘어나는 걸 보면 살아남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폐업률이 좀 적다는 얘기죠. 우리가 남들보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말 잘 배워두시는 게 남는 영상일 겁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제 와이프하고 둘이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판매 사업을. 근데 그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그때 이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깨닫게 된 그런 노하우를 지금 이제 전수해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 일단 광고에는 어떤 게 있냐면 그 온라인 광고하고 오프라인 광고가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라는 것은 인터넷 광고를 얘기하는 거죠. 인터넷 광고가 아닌 것은 다 오프라인 광고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나눠서요. 오프라인 광고에는 뭐가 있냐면 명함하고 전단지 돌리는 거 있죠. 이것도 오프라인 광고 일종입니다. 근데 전혀 효과 없습니다.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책자 들고 다니는 거 있죠. 책자, 이렇게 두꺼운 판촉물 책자 있죠. 그거 들고 다니면서 보험 외판처럼 그렇게 영업을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긴 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 책 한 권 들고 다니면서 한 달에 몇 억씩 팔았어요. 뭐 기업체나 관공서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보험회사만 쭉 도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학교만 쭉 도시는 분도 있고, 은행만 쭉 도시는 분도, 이렇게 자기 코스가 있어요. 가가지고 담당자를 만나면 돼요. 만나가지고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러면 오다가 나왔어요. 예, 그런 식의 대면 영업을 하던 때는 영업할 수 있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 책 한 권 들고 다니면서 몇 억씩 팔면 한 달에 1억도 넘는 수입이 남아요.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때도 그 당시에는 뭐 부르는 게 값이라 마진도 뭐 50% 100% 이렇게 보던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영업하시던 분들이 이제 인터넷 생겨난다 하면서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가격도 노출돼 있고, 또 사이가 투명해지다 보니까 그 술 사주고 밥 사주면은 이제 그 회사에 잘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먹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홈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많이 왔어요. 그분들이. 왜냐면 찾아가면 홈페이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내가 골라갖고 연락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어렵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영업을 하시는 것은 지금은 보험 외판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권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DM 발송하는 거 있죠. 책자. 얇게 만들어요. 옛날 잡지책처럼 얇게 만들어, 노트처럼 얇게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들려면 일단 편집해야죠. 뭐 편집하기 전에 일단 상품을 골라야죠. 그 공급처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이거 올려도 되냐, 이렇게 팔아도 되냐 얘기해야 되겠죠. 또 그 책자에 어울리는 상품을 골라야 되니까 상품을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죠. 그래서 그걸 편집해서 또 인쇄소에 넘기면, 인쇄소에 인쇄해서 우체국으로 넘기면 그걸로 뭐 이렇게 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는데 시간하고 비용이 엄청 들어요. 그거를 2만 부씩 돌리는 회사가 있었어요. 한 달에 2만 부씩이에요. 매월 2만 부씩. 근데 2만 부가 어떻게 나오냐면 관공서하고 그 은행 있죠? 금융. 이쪽으로 다 돌리면 거기에 뭐 청와대도 들어가고 국정원도 다 들어가요.
그쪽으로 돌리면 2만 부 정도 나와요. 그런데 그 2만 부를 뿌리면 돈 엄청 들어가겠지만 뿌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전화 한 통도 안 와요. 뭐 몇 통은 오겠지만 거의 전화가 안 와요. 그러니까 그 회사는 어떻게 하냐면 전화를 걸어요. 직원이 70명인데 그 중에 40명은 전화를 거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100군데씩 전화를 해요. 그러면 40명이니까 4,000군데가 커버가 되잖아요. 하루에요. 그게 이제 일주일이면 5일이니까 곱하기 5 하면 2만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2만 군데에다가. 그렇게 언제까지요? 한 6개월간 해야 주문이 들어와요. 그 전에는 뭐 처음 전화 이렇게 하면 전화를 제대로 받아주지도 않고 굉장히 퉁명스럽게 끊고 정말 지치고 힘들죠. 근데 그 지친 직원들을 다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해서 해야 되니까 보험회사처럼 그렇게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6개월간 버텨야 돼요. 6개월간 버티면 이제 미안해서도 한 건씩 해주는 거예요. 한 건씩 해주면 그 다음에 하기는 좀 쉽죠. 그렇게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회사는 그래도 몇 년 해서 그런지 한 1년에 200억 정도 팔아요. 직원 70명 굴려도 한 10억 정도 남아요. 1년에. 그러니까 그 할 수 있는 거죠. 거기도 이제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우리 가맹점이에요, 사실. 우리 그렇게 쉽진 않으니까. 그래서 그 방법을 하라고 권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D형을 발송한다면 큰 거래처 몇 군데에다가 책자 정도 보내는 것 정도 하겠죠. 그 정도로 만족하셔야지 그걸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TV 광고, 라디오 광고거든요. 그거는 이제 인터넷 광고로 해가지고 한 100억 정도는 팔 수 있거든요, 1년에. 그 이상 팔려면 회사 이름이 사람들한테 알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려면 그 인터넷 광고로는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긴 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안 남아요. 홈페이지 이름이. 근데 그 계속 뭐 라디오 광고, TV 광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지를 시키면 사람들이 기억을 해요. 그때까지 돈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직원들이 다 이미 짜여져 있어야 되고 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다가 들어도 다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온라인은 전혀 설명 안 하고 오프라인만 설명했잖아요. 오프라인으로 그 이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오프라인 중에는 뭐 기간이 짧게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난달지 아니 뭐 돈이 조금 들어간달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판촉물 사업 처음 시작하면서 그냥 그 오프라인부터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잘못된 거고요. 그쪽은 접근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온라인 광고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쪽에 처음에 시작한 것은 이거였죠. 과외가. 요거. 왜 이걸 먼저 만들었냐면 제가 목동에서 과외를 했어요. 한 10년 정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수학 과외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과외 학생들 모집하는데 이게 좀 유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인터넷이 제대로 안 되던 때라 시행착오를 엄청 겪었죠. 그래도 한 10년 하니까 빚이 갚아지더라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었나? 어쨌든 빚을 갚았어요, 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진 것도 없고 했을 때 가진 것도 없고 또 빚도 없고 그럴 때 이제 판촉물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게 한 10년 됐어요. 판촉물을 해가지고 그래도 저 요만큼 성장했거든요. 뭐 집도 있고 지금은 직원들 월급도 1억 이상 챙겨야 되는데 한 번도 밀려본 적 없고 회사도 순이익이 나고 있는 구조니까 괜찮고 그게 제가 다른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인터넷 광고 요거를 할 줄 아는 방법을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걸로 여기까지 버티고 온 거죠. 그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텐데 여기 보면 제가 하는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온라인 광고만 하고 있어요. 온라인 광고 보면 네이버에 판촉물이라고 이렇게 치면 이렇게 쭉 뜨잖아요, 사이트가. 그죠? 이렇게 사이트를 노출시키는 것을 온라인 광고라고 해요. 어디다 노출시키든지 고객이 볼 수 있는 위치에다가 내 사이트를 배치시키면 돼요. 어디든지. 많이 노출시키실수록 더 유리하고요.
근데 처음에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또 안다고 해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이걸 진짜 어려워라 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돈은 직접 나가고 있고 방법은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는 파워링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비즈 사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웹사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네이버 쇼핑이 있고, 그 다음에 파워 컨텐츠 있고, 이런 위치에다가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제 다 돈을 내고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부담이 좀 가요. 근데 돈 안 내고 하는 데도 있다고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블로그나 뭐 카페 이런 거 생각하면. 근데 블로그가 사실 공짜가 아니에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라. 제가 직접 해봤거든요. 알바생 두 명 오전 오후 써가지고 150만 원을 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열심히 포스팅을 했죠. 그런데 한 3, 4개월 하니까 그 사이트로 하루에 방문객이 한 350명 정도 들어오더라고. 근데 그걸 타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전화 오는 게 하루에 한 통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뭐 한 개 얼마예요, 두 개 얼마예요 이런 전화도 오긴 하는데, 그래도 견적내갖고 1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거는 이제 유효 콜수라고 하거든요. 저희는 그 유효 콜수가 하루에 한 개 정도밖에 안 와요. 한 달에 20개. 그러면 전화 한 번 받는데 7만 5천 원씩 들어간 거예요. 그거 내가 직접 하고 있어도 내가 다른 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건비 계산해야 돼요. 전화 한 번 받으면 7만 5천 원씩은 안 남죠. 절대로 안 남아요. 그래서 하다가 그만뒀죠. 우리 흐름기도 검색하면 그 블로그 찾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데도 잘하고 있으면 또 해볼 만한데, 판촉물을 블로그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데는 못 봤어요. 제대로 하고 있는 데는. 그래서 그쪽은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요 윗부분이 있죠. 요 파워링크 비즈 사이트 이 부분이 그 이제 키워드 영역이라고 하는데, 그 키워드 광고 영역이 거의 70% 정도 차지를 해요. 옛날에는 80% 90%였는데 요즘엔 다른 거에 조금씩 밀려서 한 70% 정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70% 포기하고 다른 것부터 먼저 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기본적으로 손님을 이걸로 받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여유가 되면 이제 뭐 유튜브도 해보시고 SNS 광고도 해보시고 이런 건 이제 헤어름은 그냥 이것만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가르쳐 드릴 게 이거밖에 없어요. 요거 가르쳐 드리면 그 나머지 것들은 알아서 하실 거예요. 왜? 광고라는 게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게 될 테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을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근데 요 부분을 광고를 하면 광고비가 얼마나 나오느냐, 이게 지금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광고한 것을 쭉 집계를 해봤어요. 1년간요. 요 파일은 드릴 거예요. 요 파일은. 근데 우리 직원들한테 하루에 5콜씩 줬어요. 왜 5콜이냐면, 한 건 처리하는데 1시간씩 걸려요. 그럼 5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중에 못해도 2건 정도는 성사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날은 7건이잖아요. 신경 써야 되는 게. 성사된 것도 계속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날은요, 또 2건이 성사가 돼요. 그럼 9건이죠? 그 다음날은요, 2건이 완전히 끝나고 2건이 새로 성사가 돼요. 그래서 9건이 물려가요, 평균. 그럼 9시간 걸리잖아요. 석 달 되면 7시간 정도면 끝나요. 근데 석 달이 안 된 이제 신입사원 뽑아놓으면 9시간 걸려요, 진짜로. 저녁 7시 됐는데 퇴근을 못해요. 일처리 끝내느라고. 그러니까 5건 이상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5건을 주는데, 왜 1시간씩 걸리냐면, 견적냈을 때 100만원 이하 되는 것들은 우리는 2번, 3번 견적 안 해요. 그냥 우리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해가지고 그냥 줘요, 견적을. 그러니까 고민할 일이 없죠. 100만원 이하 되는 것들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는 그냥 한 10분 정도면 끝내요. 그런데 100만원 넘어가는 거냐? 어떻게든 잡아야죠. 거기서 2, 30만원 벌거든요. 하루 일당이 거기서 나오니까 100만원 이상 나오는 것이 하루에 걸리면 거기에 투자를 좀 많이 해요. 우리도 견적을 받아요. 견적 내주기 전에. 우리 여기 사이트에 들어와 있는 공급처도 견적을 내지만, 사이트에 들어와 있지 않은 데서도 견적을 받아요. 그래서 한 2-3군데, 서너 군데 이렇게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 가장 양호한 것을 받아서 그걸로 견적을 내서 고객한테 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5만 개 이상, 5만 5천 개 막 이렇게 제품이 올라가 있어도 거기에 있는 것만 팔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업을 제대로 하시기 위해서는
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원청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직접 공장에서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훨씬 싸게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시다 보면 제품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렇고요. 제가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로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었냐면, 우리가 주문받은 게 아니에요. 가맹점에서 주문받은 건데, 시장 가방 있죠? 접는 거. 천으로 돼 있는 거. 그거였는데, 그게 공급가가 6천만 원이에요. 근데 6천만 원 현금 들고 있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처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할 때는 돈을 어떻게 유통할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전화를 했을 텐데, 우리는 돈 빌려주는 건 없거든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을 직접 처리하는 게 제일 좋고, 처리할 수 없으면 우리한테 일단 넘기는 거예요. 계약 자체를 우리가 다시 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래를 다 해요. 우리 돈으로. 그리고 이익 남는 것은 반전을 드려요. 이게 오더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인정해서 만약에 100만 원 나오면 50만 원씩 나눠서 갖는 거죠. 그 건을 그렇게 할 거냐고 50% 주겠다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대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겠죠. 방법이 있으면 직접 처리하는 게 훨씬 낫죠. 근데 가져왔는데 계약하고 보니까 이게 10%밖에 안 남는 거예요. 6천만 원짜리. 근데 600만 원 남으니까 뭐 그 한 건 가지고 300만 원 번다 그러면 뭐 작다고 볼 수도 없는데,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한 20% 정도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 가져올 건데 시간도 넉넉하니까 해보자 그랬더니 국산분을 본사에서 안 된대요. 이 사람들이 국산만 써야 된대요. 그런 거래처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라벨 바꿔가지고 납품하면 통하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큰일 나요. 그런 거 하면요. 형사 입건되고 뭐 세고랑 차요. 그러니까 사업 오래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솔직하게 해야 되죠. 어쨌든 그거 안 된다고 그래서 생각하다가 직접 제작하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대문에 가가지고 원단 떼다가 그거를 대구에 보내가지고 나염을 해서 염색을 해가지고 그거를 김포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봉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대문도 너댓 번 왔다 갔다 했죠. 그 다음에 대구도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김포는 수시로 왔다 갔다 했죠. 왜냐면 이거 샘플 만들어가지고 이대로 하면 되냐 이렇게 또 갖다 주고, 또 고쳐달라 그러면 또 다시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이대로 만들어주세요 했는데도 다 한꺼번에 만들어주세요 못해요. 일단 한 100개만 만들어보세요. 제대로 만들어지는지 똑같이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게요. 그래서 이제 100개를 만들어요. 품질이 괜찮다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하는 거고, 안 그러면 이거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래요? 이렇게 따져봐야죠.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나중에.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것은 나중에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대비해서 이제 여기서 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아시라고 지금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한 30% 남았어요. 1,800만 원 남아가지고 그래도 900만 원씩 나눴죠. 그렇게 해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들도 처리하기 힘든 게 있으면 일단 본사에 저한테 상의를 하시면 이제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1년에 2-3번 오나 다들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하세요. 근데 이제 이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도 보셔야 되잖아요. 막 오다가 크다고 무조건 달려들면 이게 잘못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저한테 문의를 하세요. 그럼 이제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면 우리가 그 전화 한 번 오는 것을 한 콜, 2콜, 3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10만 원 이하는 빼고 10만 원 이상만 카운트를 해요. 그렇게 해서 5콜 주는데 한 콜당 2만 원 정도 광고비가 들어요. 그리고 하루에 5콜 받으려면 10만 원 정도 광고비가 들고요. 그러면 한 달이면 20일이니까 200만 원 광고비가 들죠. 근데 처음 시작하는 분은 뭐 한 달에 200만 원 광고비 쓰게 한다 뭐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첫 달부터 이익이 나는 거니까 겁내시지 않으셔도 돼요. 첫 달부터 이익이 납니다. 왜 이익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면서 200만 원 투자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죠. 근데 처음부터 200만 원 막 계속 첫날부터 10만 원씩 쓰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3,000원, 5,000원, 뭐 7,000원 이렇게 늘어가요. 차츰차츰.
그래서 겁내지 않고도 점점점 콜이 늘어나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거니까 겁내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한 달에 200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인건비하고 기타 비용 합하면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했을 때 총 비용이 500만 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루에 2건씩 성사된다고 그랬죠. 한 달이면 40건이잖아요. 근데 건당 평균 금액이 9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4, 9, 36, 3,600만 원 정도 팔아요. 근데 3,600만 원 팔아가지고 875만 원 정도 남아요. 870에서 900만 원 정도 남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아까 500만 원 비용 들어간 거 빼야죠. 그러면 남는 게 375만 원 정도 남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직접 하신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625만 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사실 200만 원 투자했는데 800만 원 벌어가지고 600만 원은 순이익으로 떨어진다 나한테. 그러면 해볼만 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가맹점으로 우리 처제들 2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아요. 또 안 되는 사업 같으면 처제들한테 억지로 하라고 안 하죠. 한 7, 8년 됐죠. 한 달에 돈 1,000만 원 정도 벌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자녀 셋 키우고 5식구가 먹고 살죠. 광고비 하루에 10만 원씩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그랬었어요. 와이프하고 둘이 하는데 우리는 하루에 20만 원씩 광고비를 냈죠. 그리고 하루 종일 열심히 했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바쁘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20만 원 정도 쓰면 한 16콜 정도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나하고 8콜씩 처리하는데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첫 주 딱 마감해놓고 보니까 이걸 그러니까 50만 원 적자예요. 광고비는 100만 원을 썼는데 성사돼가지고 들어온 게 매출이익이라는 게 매출이익에서 매입을 뺀 거예요. 매출이익이 5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열심히 견적은 내줬는데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50만 원씩 적자면 한 달이면 200만 원 적자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업 이거 시작할 때 우리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우리한테 큰 돈이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요거 안 되는 사업인가 보다. 내가 다른 거 해볼 테니까 이거 접자. 그랬더니 와이프가 그래도 돈 투자했으니까 한 달만 해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만 해보려고 200만 원을 따로 덜어놨어요. 그거면 이제 한 달은 채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다시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 주 고객이 기업체나 관공서예요. 걔네들은 자기 돈 쓰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사장이 아니니 사장이 직접 주문하진 않아요. 이제 상담했을 때 믿을만하다 그러면 웬만하면 해요. 가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격은 싼데 이거 제대로 못할 것 같아 그러면 못 맡기잖아요. 왜냐면 가격을 조금 비싸게 주고는 해도 심할서를 안 쓰는데 이거 행사를 망치면 이거 심할서 써야 되죠. 잘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신뢰가 가는 목소리로 제대로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기업체나 관공서다 보니까 이걸 결정하는데 견적을 받아가 결정하는데 최소한 일주일은 걸려요. 왜냐면 이제 이쪽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두세 군데는 받아요. 그러면 그거 정해야죠. 정하면 윗사람들한테 결제 맡아야 되죠. 또 회계부서하고 상의해가지고 돈 나올 수 있는지 봐야죠. 이런 거 정하다 보면 일주일 걸린다고요. 그래서 견적 받아가지고 갔으니까 일주일 후에 오다가 나오는 게 정확한데 그걸 못 기다릴 뻔한 거죠. 왜요? 광고비가 무서워서. 그 뒤로 그게 거의 첫 달인데 그때 750만 원 순이익이 났어요. 그래서 첫 달부터 이익이 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50만 원을 벌었는데 750만 원이면 둘러 자르면 400만 원 좀 안 되잖아요. 첫 달은 그래요. 350에서 400 벌 거예요. 그 다음 달은요 400에서 450 벌 거고요. 그 다음 달은 뭐 500 이상 벌 거고 그 다음 달부터 이제 한 3개월 했으니까 석 달이 돼서 그 다음 달부터는 이제 600 벌 건데 그렇게 점점점 늘어날 거예요. 처음에는 와이프하고 둘이 했는데 1년 후에는 이제 집사람이 직원을 한 명 데리고 일을 하고 저는 다른 일을 했어요. 근데 1년 후에는 1,350만 원을 벌더라고요. 순이익으로. 직원 월급 주고 광고비 빼고 세금 빼고 그래도 1,350만 원 벌더라고요.
둘이 했으니까 이걸로 계산하면 1250만 원인데 그보다 조금 더 벌었죠. 그렇게 돼요. 시간이 더 지나면 더 괜찮아질걸요? 아니면 고정 고객들이 좀씩 생기니까. 그래서 뭐 한 7, 8년 하고 나면 광고비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쓰는데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더라고요. 기존 고객들 때문에. 이제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만큼 광고비가 무서운 건 아는데 요즘 광고 안 하고 하는 사업은 없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인터넷 사업이 아니라 길거리에다가 커피숍을 크게 차린다고 해봐요. 좋은 길목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잘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증금이나 월세 이런 것들이 꽤 비싸죠. 그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골에다 갖다 놓으면 그거에 반의 반도 안 들어갈걸요? 금액이? 그럼 좋은 길목에 있으니까 비싸지는 거잖아요. 왜요? 그게 광고비예요, 사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요, 그게요. 그런 논리로 따지면 광고비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광고비는 무조건 선불이에요. 근데 광고비를 투자를 하되 그게 많이 남을 수 있으면 그건 비싼 게 아니죠. 근데 광고비를 투자했는데 뭐 적자나거나 안 남거나 그러면 비싼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원 썼어요, 하루에. 그 10만 원을 자동차를 사는데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굉장히 싸게 산 거죠. 근데 요거 하나 사는데 10만 원 썼다 그러면 같은 10만 원인데도 굉장히 비싸게 산 거죠. 그죠? 그 10만 원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효용 가치죠. 우리가 10만 원 써가지고 하루에 10만 원씩 써가지고 요 수입이 나올 수 있으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첫 달부터 수입이 나는 거 없어요. 어디에 가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또 시작을 할 텐데 없어요. 근데 판촉물은 다행히 있어요. 판촉물은 첫 달부터 수입이 나요. 그 대신에 한 사람이 벌어들일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 팀이 4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렇게도 해봤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맹점처럼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 4명이 분업을 해요. 그래서 3명은 영업을 해요. 견적내주고 주문받고 견적내주고 주문받고 거기까지만 해요. 성사된 것은요 뒤에서 보조가 해요. 한 명이 3명까지 커버를 해요. 그래서 4명이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루에 10건. 왜? 견적내주고 주문받고 견적내주고 주문받고만 하니까 10건씩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한 팀이 4명이 30건을 처리하죠. 전에는 30건 처리하려면 몇 명 있어야 되죠? 하루에 5건씩 처리할 수 있었잖아요. 30건 처리하려면 6명이 필요했어요. 6명이 하는 것을 분업을 하니까 4명이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이 1억씩 팔아요. 한 달에. 그러면 1억씩 팔아가지고 최소한 2천만 원 정도 남겨요. 한 사람이. 근데 그 중에 광고비 한 700 쓰고, 그 인건비 500 쓰고, 그리고 800 정도 남기는 거죠. 회사에. 그럼 38, 24, 2,400 남기는 거잖아요. 거기에 사장님이 들어가가지고 한 팀을 만들었다 그러면 한 3천 정도 버실 수 있을걸요? 사업은 그렇게 키워나가셔야 돼요. 우선 혼자 한 6개월이건 1년이건 하시고, 다른 직원들을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을 때 직원 한 명 모집해서 나는 광고를 좀 더해서 10건 처리하고 직원은 옆에서 보조하고 그 다음에 20건 처리할 수 있으면 보조하는 사람을 영업시켜서 보조하는 사람 한 명 더 뽑고 이렇게 나하고 보조하고 한 명 해가지고 20건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키워나가야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한 3천, 2, 3천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사업체를 키워나갈 수 있을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힘들고요. 인건비도 무시 못하거든요. 웬만큼 본인이 광고도 좀 할 줄 알고 이것도 좀 할 줄 알고 그럴 때 그렇게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해오름만 가지고 이 자료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투자평 가맹점 가지고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교육시켜드리는 그 내용 그대로 해가지고 착한 기프트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해봤어요. 이걸 운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자료 만들 때는 네이버에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사이
다음에 한 2만원 좀 안 되게 해가지고 하루에 4만 5천 원 좀 넘게 광고비를 써가지고 평균 5콜을 불렀어요. 어떤 날은 2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8콜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5콜 들어오기도 하고, 평균 해보니까 5콜이에요. 작년에 만들어 보는 게 이거예요. 네이버가 부자가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지금 한 8만원 정도 네이버가 먹어요. 그 다음에 한 2만원 정도 먹고요. 그래서 한 10만원 정도 광고비가 들어가야 지금은 5콜 정도 들어와요. 근데 이제 아무리 잘 가르쳐 드려도,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 한 20, 30% 되고, 그 다음에 아무리 가르쳐도 안 하는 사람들은 20, 30% 되고, 중간에 대충 따라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하시는 분이 20, 30% 되는데, 그분들은 살아남으세요. 이제 거기 안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하려면 판촉물 이걸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키워드를 만드셔야 되죠. 근데 요 판촉물을 해놓고 여기 1등에다 놓으려면 하루에 100만 원도 넘게 나가요. 이 하나만 가지고도. 왜냐면 여기에 이제 광고를 등록해놓고 네이버에 거기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쓰게 돼 있어요. 그 입찰가를 높게 쓴 사람이 1등으로 가요. 근데 이 키워드는 짧고 인기 좋은 이런 키워드들은 여기 쓰려면 10,000원도 넘게 써야 돼요. 한 번 클릭했을 때 난 지불할 수 있어요. 10,000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 나가는 거죠. 이런 키워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안 쓰는 건 아니에요. 뭐 써도 제일 뒤에 이렇게 위치하게 해가지고 싸게 쓰는 거죠. 일단. 근데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우리는 세부 키워드를 많이 만들어요. 세부 키워드는 뭐냐면 좀 긴 거 있죠. 3단, 우산, 판촉물. 이거를 하나의 키워드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기니까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안 하죠. 경쟁이 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싸게도 돼요. 예를 든 거예요. 제일 싼 것은 70원이에요. 한 콜. 한 번 클릭했을 때. 근데 그런 키워드를 많이 만들어서 깔아야 돼요. 일단. 얼마나 만들 거냐면 한 10만 개 정도 만들어야 해요. 왜 10만 개냐면 네이버에 최대한 등록할 수 있는 게 10만 개예요. 최대한 등록을 해놓고 그걸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키워드 10만 개 만들어야죠. 그거를 등록해야죠. 등록한 것을 또 관리해야죠. 키워드 만드는 것, 등록하는 것까지 한 달 정도 걸려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관리하는 것도 한 달 정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남아요. 많이. 광고하는데 신경 거의 안 써도 돼요. 2달간만 고생을 하시면. 그거 세팅하는 기간은 돈이 안 들어가요. 거의. 그러니까 잘 배우셔서 키워드 만드셔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것까지 하셔야 돼요. 그거를 가르쳐 드릴 겁니다. 참고로 여기 1등이 10,000원이다. 그러면 얘는 1등보다 적은 금액이겠죠? 예를 들어서 얘가 10,000원 썼고 최대 입찰가를 얘가 9,000원 썼다고 해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클릭했을 때 얼마 나갈까요? 얘가 10,000원 쓰긴 했지만 10,000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얘 금액이 나가요. 밑에 있는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10,000원 썼는데 밑에가 70원 썼어요. 바로 밑에가. 그러면 내 거 한번 클릭할 때마다 70원씩 나가는 거예요. 내가 10,000원 쓰려다가 잘못 써갖고 동그라미 하나 더 쳐가지고 10만원 썼다고 해봐요. 그럼 막 10만원씩 나간다 그러면 하루에 1,000원, 1,000만원씩 나갈걸요? 1,000만원 충전 안 해놓으면 뭐 거기도 충전 끝나고 그냥 끝나겠지만, 그리고 또 설정하는 게 있어요. 얼마 이상은 안 쓴다는 설정,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안 쓰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실수를 하셔도 얘가 만약에 9,000원 썼다 그러면 여기 클릭했을 때 9,000원씩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특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건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인터넷 광고 교육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시다 보면 이제 나 인터넷 사업 안 할래, 내 적성 아닌가 봐, 난 그냥 오프라인에다가 매장 하나 차려가지고 난 사업할래, 그쪽으로.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도 인터넷 광고는 하셔야 돼요. 제가 그 몇 년 전에 와이프랑 같이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부산역에 갔어요. 아침 일찍 도착했는데 밥을 먹으려고 부산역 맛집을 쳤어요. 그때 한 집이 떠요. 그래서 찾아갔는데 국밥집을 파는 집이에요. 근데 주변에 쭉 국밥집이 있는데 한 2, 30개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안 씹었는데. 근데 다른 불은 켜져 있는데 손님은 없어요. 그 시간에. 뭐 많아야 1명, 2명 있고 나머지 텅텅 비어있죠. 새벽에 장사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인터넷에 떴던 그 집만 제가 줄 서서 밟은 거 없어요. 이 인터넷 광고의 힘이 그만큼 작용을 해요. 지금은 더 세졌으면 세졌지 약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 인터넷 보고 검색하고 그러고 가시잖아요. 근데 그걸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속 불황이라고 하세요. 계속. 사실은 그 인터넷을 활용할 줄 아신다면 그거를 타개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무조건. 저한테는 이게 몇십억의 값어치가 있었어요, 저한테는. 근데 여러분들도 몇십억의 값어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이거 배워두시면 다른 것들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유튜브 하는데도 유리하고 또 SNS 광고 하는데도 유리하고 키워드를 아니까. 그래서 제대로 배워두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은 다 했고 1시간 20분 정도 더 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키워드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키워드 등록하는 것, 등록하면서 네이버 광고 계정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법까지 잠깐 쉬겠습니다.